지난주 금요일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운항이 멈추고 방송과 통신, 금융, 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벌어졌습니다. 국제적으로 정보통신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가 왜 벌어졌고 막을 수는 없었는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진짜 지난주 이 IT 대란은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뉴스였는데 어떻습니까? 국내도 영향이 있었습니까? 일부 항공사가 뭐 좀 차질이 있었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국내에는 피해 업체가 드러난 곳은 10곳 정도에 그쳤는데요. 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문제가 된 보안 프로그램이 국내에는 아직 도입 초기였기 때문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제주항공 등 일부 항공사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12시간 정도 걸려서 복구가 마무리됐고요. 예. 게임 업체 등 나머지 업체들도 어제까지 복구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850만 대의 기기나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블루스크린이 떴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피해가 광범위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완전 복구까지는 몇 주까지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항공편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 어웨이에 따르면은 21일까지 2만 1,000편의 항공기가 지연이 됐고요. 1,800편이 결항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앞서 블루 스크린이 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작동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파란 화면이 뜨잖아요. 뭐 같은 현상인 겁니까? 네, 결국 같은 현상입니다. 이 노트북 쓰시다 보면은 이 파란 화면이 뜨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키가 안 먹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네. 이런 일이 850만 대의 컴퓨터에서 똑같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세계 공항 곳곳은 물론이요, 이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전광판까지 이 블루 스크린이 뜨다가 이제 멈춰설 정도로 사태가 컸습니다. 예. 문제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껐다가 켜면 바로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발생한 블루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재설치라든지 뭐 코드 삭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컴퓨터를 평상시에 잘 쓰고 있지만 또 갑자기 고장나면 이게 어디가 고장난 건지 알기가 사실 쉽지 않는데 네. 이번에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 윈도우가 잘못되고 뭐 이런 겁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예, 초기에는 외신 보도가 그런 식으로 나와서 좀 혼란이 컸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이 보안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의 잘못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시가총액이 130조 원이 넘던 이런 거대한 보안 업체인데요. 네. 이 업체가 이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윈도우 시스템과 충돌하는 그런 코드를 깔아서 결국 이 에러가 발생했고요. 예. 그러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를 쓰는 업체들로 이제 피해가 확산되는 그런 식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측에서도 자신들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인간적인 실수를 했다 이런 걸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했군요. 네. 근데 걱정은 이런 일이 또 생길까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태가 벌어진 과정을 보면은 재발은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 보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위해서 이 시스템의 윈도우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번처럼 해킹을 안 당했다 하더라도 이 보안 프로그램 개발자가 인간적인 실수를 한다면은 뭐 이런 사태는 똑같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이 문제를 일으켰던 프로그램 도대체 어디에 깔려 있던 겁니까? 예, 클라우드 서비스에 깔려 있던 건데요. 이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좀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설명해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메일에 들어간다고 치면은요. 네. 이 네이버 메일의 메일들이 내 스마트폰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네이버 쪽의 서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많은 서비스들이 이 회사의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 별도 서버, 외부 서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예. 이런 식의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는 아마존이 유명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국내 기업인 네이버 등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따로 지어놓고 이 중 일부 서버를 일반 기업들에게 임대해주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기업들은 직접 이런 그 서버실을 갖추려면 초기에 투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비용을 내고 이런 업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서버에 일반 PC에 이제 V3 안철수 뭐 백신을 까는 것처럼 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결국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결국에 이제 이렇게 이 프로그램 써서
큰 피해가 났다면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장치가 필요한 네. 거 아닌가, 이거 클라우드 서비스 이거 믿을 수 있는가, 이거 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할 수 있는데요. 네, 극단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보다는 자체 서버를 갖추는 게 좋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네. 하지만 뭐 자체 서버를 갖추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닐 겁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해주기 때문에 안 쓰는 걸 피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결국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서비스는 이 다중 클라우드를 쓰든지 아니면 보안 프로그램도 다중화해서 쓰는 것이 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네. 물론 이렇게 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배로 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고장 나면은 얼마나 중요한 서비스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판별해서 이 중요한 핵심 서비스인 경우에는 다중화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국가적 인프라의 경우에도 고장 나면 안 되는 서비스는 다중화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가 없는지 이번에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현실적인 문제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썼는데 피해를 본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손해가 났으니까 네. 배상을 당연히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네,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네. 보상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최종 책임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져야겠죠. 하지만 일단은 그 이용자 입장에서는 접점이 있는 클라우드 업체에서 피해를 좀 보상을 해주고 네. 그 업체가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면 더 편리할 겁니다. 예. 이런 거대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하자가 종종 발생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약관이 불리한 경우도 많아가지고 네. 뭐 이제 금전으로 보상하기보다는 이용권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좀 나서서 이 클라우드 약관에 혹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이 없는지 한번 챙겨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